그래서 우리가 봐야 평균 임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평균 임금. 자, 3개월치의 급여를 3개월치의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개월치의 급여가 있고 3개월치의 상여가 있어요. 이거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거, 이거를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3개월의 일수는 자 보겠습니다. 자, 7월 17일 날 사고 났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때가 7월 17일이에요. 그러면 7월 달은 17일 날은 우리가 사고일은 빼요. 그러니까 16일인 거죠. 그죠? 그러면 7월 달에 16일이라는 것은 7월 달, 6월 달, 5월 달, 4월 달은 17일부터 이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 17일부터 요걸 빼고 요것만 본다면 17일부터 16일까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좀 보시면 이쪽으로 보세요. 자, 사고 당일은 빼요. 그죠? 그리고 앞에는 사고 일자예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사고 일자를 빼면 16일이잖아요. 계산할 때 여기는 항상 하나 17일로 계산하는 거. 여기는 3일이잖아요. 4일로 계산하고. 여기는 11일이잖아요. 12일로 계산하네요. 왜 그런다고요? 11일까지 있으니까 12일부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잖아요. 11일까지는 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12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사고 당일을 빼고 마지막 날짜가 16일이면 시작하는 날은 17일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5월 4일 날 사고 났어요. 5월 4일 날 사고 났어요. 그러면 5월 달이고 4, 3, 이거 두 달은 완전히 뺐잖아요. 지금 이달하기 문제잖아요. 4월, 3월, 2월이잖아요. 요 두 달은 뺐고 요걸 계산했는데 하나는 지금 5월 4일까지니까 요거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5월 5일부터. 왜? 5월 4일까지니까 5월 5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는 5월 달이에요. 요거는 2월 달이죠. 아, 4월 3일. 4일부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은 2월 4일에서 5월 3일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고 일자가 7월 17일이면 16일까지잖아요. 시작하는 건 17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앞이라고. 머릿속에다가 시작하는 날은 하루 앞이라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편하다고. 왜? 그걸 시험장에서 계산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자, 5월 4일 날 사고 났어. 4일 빠져. 3일이죠. 시작한 날은 4일이야. 하루 빠르니까. 2월 4일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7월 20일 날 사고 났어요. 그럼 19일이 끝나는 거죠? 시작하는 날은 20일 날. 20일 날. 이 7월 달 1월부터 19일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20일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이면 7월 빠지고 6, 5, 4월 20일부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는 날짜가 사고 날짜잖아요. 앞에가 사고 날짜예요. 이렇게. 앞에가 사고 날짜고요. 뒤에는 사고 날짜 전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1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12월 10일 날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시작한 날은 10일이에요. 무슨 말을 했어요? 시험장에서 빨리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빨리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7월 17일 날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16일까지잖아요. 7월 달 16일, 7월 달은 16일이에요. 그 다음에 6월 달은 30일이고, 5월 달은 31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4월 달은 17일부터 말일까지잖아요. 17일부터 말일까지잖아요. 그걸 다 계산했더니 91일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 91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월 달을 봤더니 5월 4일 날 사고 났으니까 4일은 빼고 3일이잖아요. 5월 달에 3일 지금 계산한 거예요. 3일이. 4월 달 31일, 3월 달 31일, 2월 달은 33일을 계산했으니까 4일부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28일에서 3일을 빼니까 25일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3개월이 89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산정하라고 해서 딱 도표를 주면 개월수가 일단 며칠인, 3개월이라는 숫자가 며칠인가 봐야 돼. 그러면 92일부터 자, 7월달, 8월달에 걸려보면 92일이 돼요. 예, 7월달 31일, 8월달 31일이잖아요. 92일이 돼버려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래 걸려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92일부터 89일까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케이? 그냥 30일 곱하기 3에서 90일이 아니에요.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그리고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첫날은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시작한 날은 사고일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작한 날은 사고일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서 89일이냐, 90일이냐, 91일이냐, 92일이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두 번째, 3개월 미만일 때는 예를 들어서 45일밖에 일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45일 근무했는데 4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450만 원 나누기 45일 하면 돼요. 자, 옆에 책에 지금 없는 거는 좀 프린트 옆에다 나눠드렸어요. 자, 45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석 달로 나눌 수 없으니까 45일치의 급료를 45일로 나누면 돼요. 오케이? 예,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 합니다. 여기가 급료고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제되는 기간이 있어요. 공제되는 기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저기 잘 보세요. 분자하고 분모가 있는데 분모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평균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90일에서 5일을 뺐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똑같은데 90일에서 5일을 뺐다는 얘기는 평균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제되는 기간은 뭐 때문에 공제하냐 그러면요. 피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거나 사용자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공제하는 게 피용자한테, 근로자한테 좋아요? 아니면 더 나빠요? 좋죠. 근데 지가 무단결근했어요. 공제 안 해요. 무단결근했어요. 그럼 공제 안 해요. 왜? 무단결근한 남한테 평균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제되는 기간을 보면, 자,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 있죠? 이게 전부 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거나 업무상 질병이거나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요. 자, 사용자가 수습기간에, 자, 피용자가 수습기간이요.
그랬더니 피용자가 와서 산전휴가나 산후휴가 있습니까? 물어봐. 수습인데. 네.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육아휴가는 있어요? 물어봐요. 그리고 뭐랍니까? 업무상 질병이거나, 업무상 질병일 때,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때 휴가 내줘요? 물어봐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좋아해? 안 좋아하죠? 사장이 싫어했다고 또 제기까지 해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입니까? 병역법 위반으로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업무상 질병이거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거나, 그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공제하는 기간이야. 근데 이걸 지금 반드시 다음 주까지 다 외워야 돼. 사용자가 수습기간에 산전, 산후, 육아휴직, 그 다음에 부상, 질병 때 휴업할 수 있냐? 라고 해서 그거 없다 그랬더니 수습하는 친구가 쟁의까지 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병역법 위반으로 집어넣어버렸다고. 그렇게. 자, 빼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평균 임금이 올라가니까 빼는 게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근로자한테 이익이다. 그러면 근로자가 개인 사유가 아니고 회사의 사유거나 업무상의 질병이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오케이? 그죠? 산전, 산후, 휴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있죠. 육아휴가 근로기준법에 돼 있죠. 근데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것들을 휴가 받으면서인데 봉급은 안 주면서 이것만 늘려버리면,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휴가 받지 말라는 얘기죠. 휴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봐봐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공제되는 기간 동안에,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자, 월급이 있는데 월급 900만 원에서 3일간 공제했는데 그 기간에 해당되는 봉급을 급여가 40만 원이다는 거예요. 근데 90일에서 3일을 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간은 빼면서 그 기간에 준 봉급을 안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더 받아가는 거죠. 저 사장이야. 제가 좀 몸이 아파서 3일 동안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싫어. 그래도 아프다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거 보낸 거야. 그러면 최소한 불이익을 안 좋게 해야 할 뿐이지 그 사람한테 이득을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는. 근데 여기는 빼고 여기는 안 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균 임금이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뺄 때는 그 임금에 해당되는 건 같이 빼고 이 기간이 안 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럼 빼요, 안 빼요? 안 빼죠. 그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금연을 빼요, 안 빼요? 여기 안 빼면 여기도 안 빼고, 여기 안 빼면 여기 안 빼고, 여기 빼면 같이 빼고, 안 빼면 안 빼고, 오케이? 그래야 평균임금 놀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은 방지해야 되죠. 불이익은 안 줘야 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평균 임금이 훨씬 높아진다. 이거는 방지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죠? 자, 그럽니다. 자,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아예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요. 은혜적인 거, 실비 변상적인 거, 복지후생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현물 지급, 이런 것들은 결혼 축의금, 조의금. 그죠? 이런 것들은 임금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은 뭐가 다를까 하는 거죠.